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12시 35분부터 1시까지 새빨간 투자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함께하게 됐죠. 시즌2에서도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시즌2 시작이 됐잖아요. 각오 남다르실 것 같은데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어떤 분이 추천했던 종목에 대해서 비평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좋은 기회가 왔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주셨기 때문에 인맥이나 그런 정보에 연연하지 않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로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더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여러분들께 진실만을 말씀드릴 것을 꼭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출마하신 줄 알았어요. 심판하는 날입니다. W증권방송, S증권방송, M증권방송 전문가들 지금 달달 떨고 계실 건데요. 추천해줬던 종목들 과연 더 갈 수 있을지 저희 대놓고 한번 저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볍게 시장부터 체크를 할게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조금 읽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시장은 딱 한마디, 바로 바이오주 이대로 계속적으로 상승할까? 그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한번 틀어놓고 보시면, 일단은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반등이 나오면서 다른 여타의 바이오 제약주들도 다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시장에 대한 상황은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자,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코스피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조금 조정이 들어왔어요. 네. 다우 증시 자체가 지금 조정이 조금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의 조정 들어오고, 그에 따라서 코스피도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면서 키를 맞춰주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이 오늘 바이오주들이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둘 필요보다는 코스닥이 오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둘 필요가 있겠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지금은 건전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좀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주가 상승하는 것은 순환매. 다만 지금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추세적인 변곡점이기 때문에 행보 이후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관 정립에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새 코너 준비를 해봐야겠죠. 아마 머니투데이 역사상 최초 공개일 거예요. 자사, 타사 추천주 대놓고 저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네, 머니투데이 역사상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체크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 추천주라고 소개했던 종목들 진짜 사도 되는지, 사면 정말 돈 되는지 저희가 함께 따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장에서 유망주로 꼽혔던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금요일장이겠죠. 네. 어떤 종목들이 올랐을까? 유비코스, MPK, 야스, 만도 4가지 종목으로 추려봤고요. 예타 관련주가 아직도 더 갈까요? MPK를 금요일에 추천을 했는데 오늘 장 빠지는 모습 보였죠. 그리고 또 만도 실적 부진했는데 왜 추천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나름의 그분의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네. 일단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추천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멘트를 가급적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매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유비코스 먼저 한번 같이 볼까요? 좋습니다. 유비코스 선택 당했고요. 과연 어디서 추천을 했을까요? 공개해봤습니다. W증권 방송 모두 다를 이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그 프로그램에서 추천된 종목 유비코스입니다. 포지보다 촘촘한 5G 기지국이라는 키트를 가지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트워크 장비 제조 전문 기업이죠.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4,000원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가격 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유비코스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비코스 같은 경우에 현재 오늘 좀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다시 한번 더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이 유비코스는 5G 안에 속해 있는 네트워크 장비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 주가가 상당 부분 크게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고가 권역에 대한 지금 추천이 좀 들어간 부분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지금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한번 요거를 월봉으로 한번 돌려보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에 대한 내용은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뭐 MWC라든지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서 추천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조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좀 짚어드리면, 네. 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차트 분석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이 봉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양봉이 형성됐다는 것은 시가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저가로 내려갔다가 다시 장중 고가를 찍고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가가 여기 형성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 지금 보이는 이런 자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도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저항에 부딪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4만 원 자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39,200원에서 만약에 추천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4만 원가 약 800원 정도. 그러면 그것을 수수료 빼고 뭐 빼고 다 하면 한 1%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자리는 상당히 애매한 자리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차라리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뭔가 이제 추천이 들어갔다면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자리지만 지금은 고가 권역 자체 이거를 우리가 일봉이나 주봉으로 그려본다면 삼중청정 패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헤드앤숄더가 바닥에 있었을 때는 이런 종목군들이 삼중 바닥을 찍고 넘어간다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고가 권역이 있다는 것은 여기가 꼭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이런 차트를 조금 더 응용해서 같이 보여드리면, 자, 오이솔루션 잠깐만 같이 볼게요. 자, 오이솔루션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여기 요 자리 보이시죠? 앞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항에 부딪혔었죠. 네. 그러니까 고가 권역이 저항에 부딪히고 나니까 한동안 돌파를 못합니다. 저기서 넘어섰네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2015년도에 이런 모양을 만들고 지금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2019년도에 지금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기서 마찬가지로 한번 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뽑아내잖아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결국에는 이런 유비코스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 공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유비코스보다 유비코스 홀딩스 보세요. 클레버 엄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네이버 종목 토론방 들어가 봤더니 뭐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번다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유비코스 홀딩스가 주포를 가져간다라고 하던데 네. 홀딩스 그럼 그룹 내 안에서는 홀딩스 한번 투자를 해봐야 되는 걸까요? 네, 뭐 유비코스 홀딩스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유비코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 이제 넘어가는 자리인데 이런 거는 기간적인 부분 자체가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차라리 제가 판단했을 때도 유비코스 홀딩스 쪽이 훨씬 더 낫다. 다만 5G 관련주로 고를 것 같으면 이 두 가지 종목 말고 다른 5G 관련주로 선택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비코스 의견 확인해봤고요.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 고를까요? 함께 만나볼게요. 네. 자, 화면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죠. 방금 전에 봤던 유비코스 말고도 MPK, 야스, 만도 이런 종목 있습니다. 야스 볼까요? 야스. 힘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야스. 네, OLED 흠픈 기대가 안고 있는 야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스 같은 경우에 누가 공개를 했을까요? 2PM 마판 공략주에서 아하, 예. 머니투데이에서 방송이 됐는데 네. 이거 제사에 까먹기지만 저희 좀 진솔하게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스 전반기업 수준 모멘텀 부각된다고 하는데 목표 주가 25,000원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솔직하게 상당히 안 좋은 하셔야죠. 그러니까요. 상당히 안 좋은 얘기를 준비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자, 일단 뭐 어쩔 수 없죠. 자, 일단은 뭐 준비한 내용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OLED 관련 이렇게 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뭐 투자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고, 다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야스라든지 아니면 인베니아 같은 업체들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납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에요. 네.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것은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 들어간 업체들이었거든요. 오니가 IPS라든지 AP 시스템이라든지 뭐 ICD라든지 이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LG 디스플레이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언제 그러면 신제품 발표할 예정인가? 얘들은 3분기에 발표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의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앞에서 봤던 우리가 뭐 원익IPS라든지 자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주가의 폭 자체가 어때요? 상당히 낮게 나타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자, 이 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뭐랄까 차라리 경기 민감주들이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조정폭이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어설픈 2등, 3등짜리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지금은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더 공략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드라이브를 걸으실 것 같으면 차라리 삼성 디스플레이양 그런 장비 관련주, 그러니까 원익IPS라든지 AP시스템이라든지 ICD라든지 비아트론이라든지 이쪽 분야로 좀 더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주로 원익IPS, ICD 같은 종목 주셨고요. 함께 살펴본 야스, 유비코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방송 전문가들이 오전장에 추천해드렸던 종목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올라왔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자, 서산, 코엔텍, 웅진싱크비, 청담 러닝. 네. 오늘 오전 중에 추천된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혹시 오전 중에 들어가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쵸. 청담 러닝 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까지 하락을 하더라고요. 자, 일단 어떤 이제부터는 종목 오전에 골라볼까요? 추천했던 종목은 그냥 사지 마시고요. 항상 이 방송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사십시오. 네, 아시겠죠? 습관 길러보세요. 네. 자, 뭐 일단 코엔텍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이제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코엔텍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청자분들 손이 근질근질거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공개됐습니다. 네. S증권 방송 추천. 네. 코엔텍 우리 방송사가 추천한 종목 아니고요. 오늘 오전 중에 추천한 종목 폐기물 처리시장의 강자라고 해서 얘기를 네. 해주신 것 같은데 목표 주가 9,500원 설정을 해주셨어요. 9,5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나저나? 뭐 갈 수도 있고 일단은 우리가 이거는 사실 조금 제가 이런 거는 조금은 보류를 좀 하는 것이 항상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7,500원 넘어가는 자리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업황 자체를 조금 아셔야 돼요. 그럼 코엔텍이라든지 지금 YN텍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YN텍이라는 종목군도 보면 자, YN텍입니다.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넘어가는 자리란 말이에요. 똑같은 업종입니다. 그리고 인선이엔텍까지 이 세 가지가 이제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인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위치적인 부분만을 고려를 한다면 사실 YN텍에 대해서 들어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대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뽑아낼지 안 뽑아낼지 모르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마찬가지로 월봉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항 구간에 자, 저항 구간이 지금 나와 있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보면 여기도 자, 오늘 네네. 이렇게 힘이 없네요. 저항 구간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맞고 빠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현재 이 코엔텍이라는 기업이 3분기까지 PR 밴드가 한 13배 정도 됩니다. 물론 뭐 1등에 대한 프리미엄이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동종업체인 우리가 YN텍 같은 종목을 같이 보시면 이런 것들은 지금 PER 7배짜리예요. 그러면 실적적인 측면을 보시더라도 차라리 이 종목이 훨씬 더 낫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인선이엔티 같은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패스렉이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 있고 이 종목군도 PER 11배짜리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그런 가치적인 부분 자체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적인 내가 만약에 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는 저는 상대적으로 차라리 인선이엔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집중적인 투자는 필요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YN텍 같은 종목을 보고 이 자리에서 지금 코엔텍 같은 종목을 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1억을 투자한다 또는 5천만 원 투자한다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빠지게 되면 이 종목군이 오른 거를 생각을 해보면 자 어때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아우, 부담스러워요. 이미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대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차라리 대안주로 인선 ENT라든지 YNT, 뭐 인선 ENT가 저는 좀 더 낫다고 보고 그런 종목군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엔텍보다 인선 ENT가 더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은 아쉽게도 7% 유망주는 없고요. 대신에 오늘 나왔던 종목들 중에 그나마 이상로 전문가 괜찮아 보였다 하는 종목들 선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 공개가 됐는데요. 네. 괜찮은 종목 있을까요? 뭐 일단 요 판은 유비코스?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예. 그러면은 판을 다음 한번 판 돌려볼게요. 볼게요. 그러면은 오전장에 추천됐던 종목 중에 서산, 코엔텍, 청담, 러닝, 웅진싱크빅 뭐 지금 요 두 가지는 어느 정도 개별적인 성향을 좀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저는 웅진싱크빅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웅진싱크빅 인공지능으로 또 학습 지도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일단은 현재 지금 시장 트렌드가 일단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개별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조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청담 러닝 같은 게 시세를 한번 크게 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차라리 웅진싱크빅이 지금 현재 자리권역에서는 한번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한 개다. 그렇게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교육 관련주 이야기가 꾸준히 들려온 것 같습니다. 청담 러닝은 이미 한번 시세 분출됐기 때문에 청담 러닝보다는 웅진싱크빅이 더 괜찮아 보인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7% 유망주 아니니까 참고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블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영원히 주식시장에서 고통받지 않은 그날까지 저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